2024년 6월 4일 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통해 심해유전 탐사 시추 승인 소식을 전하자 석유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3일 상한가를 기록한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석유 관련 종목이었다.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동해에 심해유전에 많은 양의 석유가스가 묻혀 있더라도 관련 기업들의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다음 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주식 양도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체하는 경우 소유권 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 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다음 뉴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는 2025년 말까지 감산 연장에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8개국이 합의한 자발적 추가 감산 조치도 연장됐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늘어난 데다 고금리 장기화, 중국 경기 회복세 둔화로 원유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31일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1.18% 하락한 배럴당 76.99달러에 마감했는데 5월 한 달 사이 가격이 6% 하락했다. 이번 감산 연장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릴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오펙 플러스를 주도하는 사우디는 네옴시티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유가를 배럴당 최소 90달러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뉴스. 인공지능 칩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인 루빈을 최초 공개했다. AI 칩 플랫폼 블랙을리 양산되기도 전에 차세대 플랫폼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기존 엔비디아는 2년 단위로 새로운 신제품을 도입해왔지만 이날 황 CEO는 제품 출시 시기를 절반인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년 AI 전용 칩을 도입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6년 출시될 루빈에는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인 HBM4가 탑재될 전망이다. 엔비디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GS 리테일은 신설회사인 가칭 파르나스홀딩스를 인적 분할 방식으로 나눈다고 3일 밝혔다. 파르나스홀딩스 산하에는 GS 리테일의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프레시마트가 속하게 된다. 그간 GS 리테일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호텔, 홈쇼핑, 개발사업, 펫 등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사업 구조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GS 리테일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 평가를 제대로 받겠다는 의도가 작용했다. 다음 뉴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은 결제 주기를 하루 단축했다. 주식을 매도한 뒤 결제 대금이 들어오는 일자가 하루 단축된 것이다. 중복 상장 종목이 많은 캐나다와 멕시코도 함께 결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결제 주기가 기존의 매매 주문 체결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앞당겨졌다. 통상 거래소는 수많은 개인 간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청산 결제한다. 자연스레 시장의 관심은 국내 결제 주기 단축에 쏠린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신중론이다. 국내 시장은 상하한가 제도로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 증권사의 증거금 부담이 높지 않다. 또한 결제 날짜를 당기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를 포함해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시장 전반의 시스템 교체도 불가피해 현재까지는 현실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42% 규모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주식 결제 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도 주기 단축에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다음 뉴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소유 중인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한다. 인수 후보로 우선 꼽히는 곳은 슈퍼마켓 사업을 하는 유통사들이다. 최근 슈퍼마켓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GS 리테일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GS 더 프레시 매장은 지난달 말 기준 481개로 매장 수 기준 점유율 1위다. 여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310곳이 한꺼번에 편입되면 압도적 1등으로 올라서게 된다. 롯데슈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단숨에 1위가 된다. 유통업계는 쿠팡도 주목하고 있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 사업의 성장성이 둔화하자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작년 말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다음 뉴스. 고금리 및 고물가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쳐가고 있지만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급증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CNN 비즈니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할인 소매업체인 로스스토어는 지난주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과 수익을 보고하며 올해 약 9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J맥스, 마셜스, 홈구즈 등의 저가 브랜드를 소유한 TJX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패스트푸드점은 고객 감소에 시달리고 있어 주목된다. 패스트푸드는 기존에 값싸고 간편하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통했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식이 달라졌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6월 3일 오후 11시 54분 원달러 환율은 1375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